저희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 더블 체크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수요일에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종목들을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테일사 사용관입니다. 네. 마음이 급하셨어요. 네, 좀 급했네요.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지난 수요일에도 저희가 쉬었고 월요일에도 쉬었고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더 또 꿀 피부가 많이 자서 그런가요?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디테일한 모습을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저희 그동안에 얘기를 주셨던 종목들 좀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수익률이. 4월부터 시작해서 라파스 최고가 기준 수익률 32%대, 그리고 S-오일도 8%대, 선진, OCI까지 라파스 최고로 좋아하시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보니까요. 쭉쭉쭉 올라가는데 또 국책 사업에도 선정됐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좀 더 어떻게 AS 해볼 종목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다른 종목은 제가 조금 다른 분 하신 거에 묻어가는데 라파스는 이제 제가 좀 단독으로 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 니들의 그 확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주가가 지금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많이 못 오른 것 같거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 확인되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는 라파스 하면 차장님이 생각나고요. 차장님 하면 라파스가 생각나는데 사파스인가요? 사파스? 차파스. 네, 라파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도 한번 증권방송에서 추려본 네 종목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GSE 단기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줬었고요. M증권방송에서는 퍼스텍, 그리고 또 M증권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주로 프리엠스, 마지막으로 이 증권방송에서는 국도화학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퍼스텍 체크해 볼 텐데요. 앞서 브리핑에서도 민영 앵커가 우주항공 쪽을 다뤄주긴 했지만 이 퍼스텍 앞으로도 좀 더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목표가 주신 거 보면은 단기적인 가격 전략을 약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게 가격 전략을 주신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신사업단의 내용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 국무부 쪽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업체는 국가방위사업체 지정된 이후에 T-50이라던가 수리온, 그리고 K9 자주포 이런 굵직한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발사 통제 장비라던가 구동장치, 냉각장치 이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위산업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굉장히 좀 좋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개발에 주력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의 국책과제 이런 쪽들까지도 같이 아우르면서 시장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방산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후성그룹 계열이에요. 후성그룹의 계열사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후성그룹의 그 김군수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쪽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 쪽에 한국내화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도 지금 내화물 관련 기업인데 16%를 이 퍼스텍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후성그룹단의 기업들이 다 엮여 있다라고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관계거든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방산 부문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어떤 제품들, 방산 무기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제품의 일정 비중 이상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체결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작은 기업에 속하는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았을 때 유의미한 수출 실적이 없어요. 100% 거의 국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은 보니까 제가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억에서 4억 수준 정도밖에 연간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지 못하고 거의 없는 실적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앞으로 이런 조항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수출이 생길지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신 21년 말로 보았을 때 수주 잔고는 3,800억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무기라던가 정부의 국책 사업 이런 쪽들은 한 번에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반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또 주목받는 부분들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던가 도심항공교통 이런 쪽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게 퍼스텍에 드론 개발 전문 자회사가 있습니다. 유콘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새 정부의 국토교통산업 혁신 국정과제로 철도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무인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참여를 한 이력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모회사인 퍼스텍이 좀 드론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은 뭐 예전에도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테마성 움직임을 보였던 적들,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북한이 뭐 포를 쐈다던가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1분기에 일단 영업 적자로 좀 전환을 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유보율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후성그룹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성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모회사의 지원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은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숫자가 정말로 유의미하게 이런 사업들에서 찍히면서 간다고 했을 때에는 단기적인 전략 주셨는데 일단 매물대 갭 돌파했을 때 한 5,260원 정도 매수가 주신 것 같아요. 유효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 테마성으로 1차 6,2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7,000원까지 보는데 그 이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의미 있게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더블 체크 종목으로는 퍼스텍을 체크해 봤는데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투자 의견이 좀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주셨지만 장기적으로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M증권방송에서 냈던 프리엠스인데요. 숨겨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라고 하는데 정말 차트를 보니까 숨겨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꽁꽁 숨겨져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좀 드러낼지 아니면 계속 숨겨져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텐데요. 이게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굉장히 우량합니다. 우량한 부분은 맞는데 이제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요. 부채 비율이 12%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은 1860%입니다. 거의 시총에 버금가는 단기 자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성이라던가 약간의 어떤 정치인 테마,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새 정부 부동산 테마주 하면은 좀 빠지지 않고 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테마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숫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나오는 기업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업은 건설 중장 비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전자제품의 두뇌의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과 뭐 클러스터, 플래셔 유닛이라고 해서 방향 지시 등 이런 전멸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좀 기여를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기계 제어 사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 하지만 기술력은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라인들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사회적인 ESG에는 또 부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연간 매출이 그런데 최대 300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총이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큰 폭의 매출 증가 기대가 단기간에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또 약간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연간으로 봤을 때 소폭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금 들쑥날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 좋고 시총 버금가는 단기 자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여있는 유보금을 가지고 이런 걸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M&A라던가 정말로 좀 유의미한 신사업 발굴 이런 쪽들에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밸류를 높이면서 갈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있을 텐데 시총이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저기 정치인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너무 많이 걸려 있다라는 부분들은 급등한 만큼
급락이 그 뒤에 바로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11,000원 중반대에서 12,000원 이 정도는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 매수를 신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일봉 매물대하고 121선 저항선 구간에서 5월 초에도 막힌 모습이에요. 이걸 1차적으로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테마성으로 물론 추가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목표가 한 12,000원 이상 잡고 주봉 매물대 상당 구간을 돌파할 때 접근하는 모습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숨겨진 재건 관련주로 프리엠스를 체크해 봤는데 좀 숨겨져 있던 정보들까지도 디테일 차장님께서 다 꺼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과연 앞으로 좀 빛을 발할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세 번째로 국도화학 보겠습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 방송에서 냈는데요. 풍력과 수소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많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국도화학 은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덜 오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맞아요. 제가 PER 계산해 보니까 네. 굉장히 쌉니다. 평균적으로 하단보다도 더 밑에 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밸류상으로는 싼데 지금 시장에선 문제가 이거죠. 밸류가 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밸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주가에 바로 반영이 이런 흐름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시총이 그래도 크고 실적도 잘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에폭시 수지가 이제 가장 주요한 제품인데 국내 점유율 6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에폭시 수지라는 것은 전기전자, 우주항공, 도료, 그리고 토목 건축 거의 뭐 전 사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기능성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0여 개국이 넘는 곳으로 수출을 하는 주력 품목이고요. 유럽, 미국, 터키 쪽에도 물류 거점을 확보하면서 어떤 폴리수지 이런 쪽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파도 계속적으로 시장 환경에 맞춰서 증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쪽이 이제 좀 관건이 될 텐데요. 중국은 사실 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쪽보다는 저가 수주 경쟁 이런 쪽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딱히 필요 없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기술력을 앞세워서 중국 로컬 업체들과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 그리고 특수용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중국 내에서도 시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영업이익 보면은 거의 퀀텀 점프를 했어요. 2018년도에 최대 영업이익 686억을 정말로 아주 강하게 뛰어넘어버리는 2047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펼쳐졌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올해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근데 너무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던 부분들도 약간 시장에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눈높이를 높여버리고 컨센서스를 강하게 발표를 해버리면은 그걸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분명히 잘 나온 건데도 이거 컨센서스 이렇게 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못 나왔네.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도화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1분기 매출액이 4,100억 이상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60억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컨센서스가 높게 잡혀져 있다 보니까 추정치 대비해서 20%가 넘게 하회를 한 수치입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가 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PER 계산해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저렴해요. 3.3배 수준인데 보통은 6배에서 7배를 받았거든요. 그럼 단순히 그냥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밸류 예전 평균 찾으려면은 그냥 주가 2배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적 환경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를 높이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본업 외에도 신사업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풍력 쪽인데요. 일단은 블레이드에 사용되는 복합 소재를 지멘스라던가 베스타스 이런 쪽들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또 에너지 대란이 일면서 유럽 쪽에서 LNG 선박의
발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LNG 선박 쪽으로 도료 매출 증가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에폭시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수혜를 받으면서 매출이 증가될 만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건설 쪽도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새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1년 차에 강하게 푸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는 조금 더 멀리 본다라고 했을 때 항공이라던가 수소 이런 쪽들, 수소단에는 연료 탱크가 있는데요. 연료 탱크를 만들 때 이제 탄소 섬유에다가 에폭시 수지를 섞어서 만들어 주거든요. 굉장히 강한 내구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수 용도의 원자재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뭐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다가 배당 수익률도 작년에 거의 4%에 달하는 수치로 주었고요. 거기다가 이런 가격 전략을 좀 따져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가 부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열어놓고 한 5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다가 이런 밸류들을 받았을 때 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일단 한번 차익 실현하고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도화학은 재료도 좋은데 지금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새 종목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번 더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